자, 안녕 얘들아. 오늘은 우리가 3과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오늘 교육부에 발표가 났죠. 그래서 4월 6일날 우리가 개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뭐 중간고사 일정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일단 하던 거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개학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새로운 발표가 있으면 그때 또 그거에 맞춰서 학사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또 해주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뭐 중간고사가 폐지된다고 해도 기말 때 2과 3과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분으로, 또는 뭐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행평가에 대비를 한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쌤한테 개인톡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숙제 같은 것을 제출해 줬는데 쌤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잘 해줬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2학년 아이들 너무너무 이뻐. 지금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서로 보지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보면서 열심히 또 하고 많이 보고 싶네요.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에 들러서 쌤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진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3과의 제목은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호랑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호랑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먹이사슬에서 최정점을 찍고 있는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10만 마리 이상 있던 그 호랑이가요, 지금 기준으로 4천만 마리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그 갇혀있는 호랑이 말고 야생에 사는 동물이요, 야생에 사는 호랑이가 전 세계를 합쳐서 4천 마리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호랑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 멸종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가서 막 우리가 무슨 뭐 호랑이를 위해서 직접 가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아에 가서 우리가 정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될까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방법들은 집에서 전기를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어떻게 전기를 아낌으로써 호랑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기를 절약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전기의 동력이 되는 화석연료를 줄일 수가 있고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가 있죠. 지구온난화를 막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스라고 하는 지역에 해수면이 계속 높아져서 이 섬이 잠길 위험에 빠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섬에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환경을 보호해서 지구온난화를 늦춘다면 그 순다르반스라고 하는 섬은 물에 잠기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호랑이가 잘 사는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누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팜유라는 것이 있는데요. 팜유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농장을 짓겠지. 근데 팜유 농장을 짓기 위해서 호랑이가 살고 있는 그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막 화전농업으로 농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팜유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친환경 팜유라고 써있는 제품을 고름으로써 호랑이의 서식지를 건드리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팜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호랑이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이러한 종, 특히 호랑이가 우산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산종이라는 거는 umbrella species라고 해서 진짜로 우산처럼 옆에 있는 종들을 다 보호해주는,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면
수많은 그 아래에 살고 있는 많은 종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를 우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대충 줄거리 알겠죠? 3과의 줄거리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체 본문 6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은 우리가 본문 3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을 해주세요. 소제목을 읽어보면 Turn off the lights and save a tige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불을 끄고 호랑이를 구해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turn of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등 따위를 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the lights, 불을 끈다는 건데요. turn off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타부로 이루어진 이어동사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물론 얘가 대명사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turn하고 off 사이에 들어와야겠지만 지금처럼 the lights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잖아요. 일반 명사를 취하게 될 때에는 지금처럼 turn up the lights에서 뒤로 옮겨서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있는 the lights를 앞에 turn the lights off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도 무방합니다. 즉 명사 목적어는요. 뒤에 써도 되고 가운데 집어넣어도 되고 둘 다 되는 그런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어 명사일 때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유념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You can protect tigers. 너는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어. simply를 이쪽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Simply by switching off the lights. 단순히 by ing 왔죠? by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 이거잖아. switch off라는 것도 끄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을 끔으로써 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turn lights라는 걸 지금처럼 뒤에 써도 되겠지만 요 사이에 삽입을 해서 switching the lights off 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너는 단순히 불을 끔으로 인해서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어. This, 이것은 may sound, 이게 동사죠. 들릴지도 몰라. sound 하면 무슨 동사인지 알죠? 이 형식에 나오는 감각동사. sound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는 감각동사 또는 오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죠. 여기서 틀리기 쉬운 어법으로 strangely, ly 붙으면 절대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sound라는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다가 strangely 해가지고 부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이상하게 들리다기 때문에 ly를 왠지 붙여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어제까지 너무 잘 배워가지고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되겠지만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나오도록 돼 있잖아, 그치? 혹시라도 실수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but it is actually true. 실제로 사실입니다. An everyday action. 매일매일의 행동. everyday는 일상적인 이렇게 해석할까요? 자, 일상적인 행동 해놓고서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왔죠? that 대신에 which 가능하겠고 주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 단수죠?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에 s가 붙은 거 보일 거야. 그지? That helps us save energy까지 묶어주면요.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상적인 행동은 이게 실제 이 문장의 동사겠죠. Can us help 또한 돕습니다. Save an endangered species.
뭘 도울 수 있대요? endangered. 여기 ed에 동그라미 쳐주자. 위험에 빠진. 특히 무슨 위기요?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구해내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help 하면은 무슨 동사였죠? 기억나지? 준사역 동사.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동사 원형 대신에 to 부정사 가능하죠? save 대신에 to save. 미국식으로 to 부정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that helps us save energy 또는 to save energy.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상적인 행동이 save, 구할 수 있다. 누구를?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구할 수 있다. 자, 똑같이 save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save하고 뒤에 있는 save의 뜻이 좀 다르죠. 앞에 있는 save는 절약하다라는 뜻이야. 에너지를 절약하다. 뒤에 있는 save는 구해내다, 구출하다. rescue의 느낌, 그죠? rescue랑 같은 그런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help가 준사역 동사라서 save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며 to save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화두를 던져야죠. How does this work? 어떻게 이것이 작동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의 일상적인 작은 행동이 호랑이를 구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work는 작동하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Let's take a look. 우리 한번 take a look. 살펴봅시다. A species in danger. 여기 나왔죠. 위험에 빠진 종들. Tigers. 호랑이들은 자, 동격의 콤마가 되겠습니다. 그죠? 즉 호랑이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많이 보던 그런 구문이죠. 시작.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species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species는요.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아요. 단복수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species 우리가 언뜻 보면은 마치 복수처럼 생겼죠. 하지만 얘는 단수형일 수도 있고 복수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단수 복수형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앞뒤에 붙은 말들을 보고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앞에 뭐 one이라든지 a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그러면은 단수 명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숫자 따위가 붙어 있다든지 그죠? several이라든지 아니면 a few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 그러면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 복수를 구분하고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species는 당연히 복수로 봐야겠죠. 해석해봐. 세계에서 가장 큰 feline species 고양이과 종들 중 하나인 호랑이는 이게 주어잖아. tigers. 그래서 동사로 지금 복수 동사 have가 왔어요. Have long been the kings of the Asia's forests. 어때요? long이라고 하는 거는 부사입니다.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부사니까 뭐 없어져도 되는 거고요. have been이라는 현재 완료형이 왔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아시아 숲의 제왕, 그죠? kings, 왕이었다는 거야. 지금도 그러하고 예전에도 그랬다. 특히 아시아에 많이 사니까 호랑이가. 그래서 아시아의 숲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 별표 하나 쳐줄까요? despite. 다시 한번 뭐라고? despite. despite는 당연히 이거 품사가 딱 생각나야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고요. 같은 말로는 in spite of. in spite of 하고 같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명사 8종 세트 중 2개, 투부정사와 대절을 제외한 나머지 6개가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학원에서 다 배웠었죠?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6개 한번 읊어보면 명사, 대명사, 동명사, 왓절, whether절, 의문사절 이렇게 모두 6개가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be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붙었지. 그래서 이 being이라고 하는 이 동명사에도 한번 별표를 쳐주세요. 이 전치사인데 절대 동사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뭐는 안 된다? be라는 동사 원형은 안 되고요. being 해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이 형태가 맞겠죠.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 habitats 까지 끊어볼게요. 자, despite의 뜻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니까 dominant, 지배적인 predators, 포식자죠. 그들의 habitats는 서식지예요. 그들의 서식지의 지배적인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요? They, 그들은요. Tigers, 호랑이들은요. Move silently. Silent or silently. 여기선 silently. 부사가 맞다. 왜 그런지 우리 다 알죠? 시작. 뒤 보고 앞 보자. 뒤에를 봤는데 접속사로 빠졌네. 그럼 뒤에는 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앞에 있는 마지막 동사를 보는데 move. 어때요? 우리가 외운 불완전 동사 중에 없죠. 그럼 완전 동사란 얘기지. 완전 동사는 2글자니까 뭐와 어울린다? 부사. 2글자는 2글자끼리 어울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 동사와 부사가 어울리게 되는 그런 문장. silent 절대 아닙니다. silently. ly가 붙어야 돼요. 자, 조용하게 움직이고요. and remain unseen. 눈에 띄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 unseen. 눈에 띄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니까 invisible. invisible 하고 같은 단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그죠? remain이라는 동사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더니 move라는 동사랑은 정반대로 move는 완전 동사지만 remain은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불완전 동사예요. 불완전 동사 우리가 외운 28개의 불완전 동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와 어울리게 되죠. 그래서 불완전 3글자니까 형용사 3글자. 3글자는 3글자끼리 어울린다 그랬죠. 그래서 unseen이라는 형용사, PP형, 과거 분사형 형용사가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most of the time. 이거는 그냥 부사구예요.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서식지의 지배적인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대부분 눈에 띄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입니다. 상상해라 라고 한 다음에 imagine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목적어로 뭐가 나왔냐면은 how, 갑자기 how가 나온 걸 봐서 뭐예요? 그렇지. 의, 주, 동, 간접 의문문이 나온 거죠. how가 의문사고요. ancient people,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must have felt, 여기에다 별표를 아주 크게 쳐주세요. must have felt. 자, 어때? 떠오르는 거 있지? 여기까지 딱, 자, 괄호를 쳤을 때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느꼈음에 분명했는지를 상상해봐. must have pp. 자, 밑으로 와서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ust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게 되면 추측이죠. 강한 추측을 할 때 어떻게 추측합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즉, 현재를 추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싶을 때는 당연히 must have pp 이렇게 붙여주죠. 이거는 강한 추측 똑같아요. 그러나 과거에 대한 추측이기 때문에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과거를 추측해 주는 거죠. 뭐 우리말로 봤을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영어로 딱 써놓고 보면 굉장한 차이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must에다 동사 원형 붙인 거하고 must have pp하고는 완전 다른 거다. 응? 그럼 지금은 당연히 뭐야? 위로 다시 올라가서 아니 고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ancient people. 고대 사람들에 대한 추측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must have felt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느꼈겠어? 이거란 말이야. 뭐 했을 때?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야생에서 호랑이들을 마주쳤을 때 말이야. when이 무슨 사입니까? 접속사 아닙니까? 그럼 접속사, 그것도 종속 접속사 중 부사 접속사에 해당되면은 반드시 주어 동사가 달라붙는다고 했어? 안 했어? 응? 그럼 당연히 여기에 주동이 생략돼 있다라는 거 추측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 주어 동사가 생략됐다라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죠. 어느 경우? 그지? 앞에 있는 주어와 일치하고 동사는 비동사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바로 ancient people 아니었습니까? 고대 사람들. 그럼 여기서 대명사로 받을 때 당연히 they로 받을 수 있겠고요.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과거형 비동사 were 이렇게 해서 사실은 they were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알겠죠? 다시 한번 그렇다면 when they were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이렇게 된다는 거. When they were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그들이 야생에서 호랑이를 마주치고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한번 상상해봐. It is no surprise. it은 뭐 당연히 가주어겠죠.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 바로 대절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대절 이하라는 것은 no surprise. 놀랄 일이 아니야. 자, tigers 이게 진짜 주어죠. 호랑이들이 말이야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feared하고 worshiped가 병렬 구조로 걸려있죠. 어디에? have been에 걸려있죠. 이게 뭐야? 수동태 조심. 자, 여기서도 한번 체크해 줄게요. been feared라는 거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feared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eared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주어가 호랑이란 말이야. 그리고 fear, 두려워하는 뜻이란 말이야. 아니, 호랑이가 뭐 누군가를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잖아.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지 호랑이가 누군가를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기서 수동태가 나와서 호랑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worshipped 어때? 숭배의 대상이었다 라는 것. 누구에 의해서? by humans. 나오잖아 여기 그지? 인간에 의해서. 얼마 동안?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호랑이들이 수세기 동안 인간에 의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숭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은 it's no surprise. 놀랄 일이 아니야. 그 다음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standing.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서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존재하면서 즉 existing, resting, 뭐 sitting도 가능하죠. 뭐예요? 존재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뭐로써? As symbols of power and courage.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면서 이런 뜻이죠. 수세기 동안 인간에 의해서 두려움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얘들아, stand라고는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요? 존재하다는 뜻이라고요.
자, 존재하다니까 일형식 완전 자동사잖아.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해, 존재하다에. 그러니까 뒤에는 목적어 전혀 필요 없고요. 지금처럼 전치사구 같은 뭐뭐로써 이런 것들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the fact, 이게 주어네요. 그 사실, 어떤 사실? That ancient rock paintings feature images of tigers 까지 묶어주면, 자, 지금 선생님이 괄호를 친 부분 안에를 잠깐 보세요. 어떤 문장입니까? Ancient rock paintings가 주어고요. feature이 동사고요. images of tigers 완전한 문장 나왔죠?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이 대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동격의 대시라고 하지? 뭐하고 동격? 앞에 있는 the fact라는 추상 명사와 동격. 그 사실이라고 하는 그 명사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추상 명사잖아요.